자, 그 이차함수 최대 최소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하는 거였고요. 맞죠? 맞죠? 대신 치환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x제곱 더하기 2xt로 놓으면 다시 새로운 t의 범위를 찾아서 최대 최소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하고 최소는 y 값이기 때문에 t로 치환한 다음에 그냥 요 식에서 최대 최소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만약에 이런 문제가 가끔 있거든. x가 알파일 때 최대값 m, x가 베타일 때 최소값 스몰 m 이런 문제도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최대값이 나오는 알파값, 최소값이 나오는 베타값까지 같이 찾으라는 거지. 맞지? 그럼 분명히 얘는 t일 때 최대값 3인데 t는 x야 x 아니야 얘들아. 아니지. 그럼 다시 이걸 여기 3을 넣어서 x를 여기 찾아야 된다고. 알겠지? 참고로 이건 답은 2개 있겠네. 그치? 왜냐면 3 나오는 이 범위 안에서 하나밖에 없겠네. 맞지?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그냥 문제 풀었을 때 어떻게 풀지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최대는 완전제곱식의 전제 조건이 뭐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지? 그래서 그 앞에 곱해진 게 이게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 했다. 맞지? 양수면 k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맞지? 음수면 k가 무슨 값? 최대값이 되는 거라 했다. 맞지? 그래서 요 부분이 0될 때라고 이야기했어. 알겠지? 그럼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는 건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실수 xy 조건이 있고 xy가 몇 차식? 2차식.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있잖아. 그 공부할 때는 문제를 잘 풀리는데 시험 칠 때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공부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장동현이가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한다 치자. 알겠지? 그럼 장동현이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에 뭐를 공부한다? 최대 최소를 공부한다는 게 머릿속에 박힌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니 어떻게 풀 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고. 알겠니? 근데 시험은 1번부터 그냥 20분까지 얘가 몇 단원 어디서 나오는지 없고 그냥 무작위로 나오잖아. 랜덤으로. 그러니까 1번을 풀 때는 문제를 읽고 이게 몇 단원이지, 2번을 풀면 문제를 읽고 이게 몇 단원이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그거라는 거다. 문제의 유형, 문제의 꼴을 외우는 게 좋다고. 실수 조건이 있고 xy가 몇 차식? 2차식이면 이렇게 푸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다음 조건이 주어진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제일 쉽다. 맞지? 얘는 어떻게 해서 그냥 대입하면 한 문자로 정리가 된다 했다. 맞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먼저 좀 정리가 돼야지. 요거 두 개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뭐야? 문제를 보면 다 2차식으로 나와. 이렇게. 근데 얘는 그냥 실수 조건. 근데 얘는 뭐가 있지? 조건식이 있지. 조건식을 대입해서 최대치를 찾는 거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질문 받아봅시다. 풀이는 다 해줬던 것 같은데. 앞에도 질문하셔도 돼요. 진짜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진짜 자유롭게. 실력업은 조금 이따 봐둡시다. 실력업은 다 풀어드릴게요. 그냥 질문 안 받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그냥 같이 좀 풀면서. 여학생들 좀 질문하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회영아 했으면 좋겠는데. 다 풀려? 근데 왜 질문 안 해? 장동현 다 풀려 너 혹시? 혹시 숙제 안 한 거야? 앞에 168번. 168번? 몇 페이지에? 138페이지. 138페이지 한 가보자 얘들아. 138페이지에 168번. 동현아,
내가 이래서 질문을 내한테 안 할 수도 있구나 생각은 되는데 동영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쉬운 문제야. 질문해도 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쉬운 문제야. 내가 풀이해주고 꼭 기억해 알겠지? 자 평행한다 했으니까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지 맞지? 기울기가 같다. 그럼 저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고 x, y 절편 모르니까 k로 잡으셔야죠. 맞죠? 근데 그게 여기에 뭐야? 요거는 b로 잡으면 되겠네.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라 했으니까 맞지? 그럼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찾을 수 있는 숫자였다 맞지? 그 다음에 저기에 넣으면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에 마이너스 2배의 x 더하기 b 얘가 접한다 했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3배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b는 0이다 맞지? 접하니까 이거의 판별식 b가 뭐야? 0이 나면 동일한 b 나온다 알겠지? 자 빨리 구하자. 반의 제곱이 뭐죠? 4분의 9죠 맞지? 그게 요거면 되죠 맞지? 이차항의 계수가 1일 때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면 접하는 거라 했잖아. 이게 완전 제곱식이면 접한다고 알겠니? 그럼 요거 절반의 제곱이 되면 되지 맞지? 그럼 요게 4분의 9가 뭐야? 4 마이너스 b가 되니까 b는 4 빼기 4분의 9야 그치? 4분의 16이니까 b는 4분의 7이 되겠네. 알겠니? 오케이. 질문은 잘했어. 질문 잘했는데 동현아 이런 문제 못 맞추면 60점도 안 나와. 알겠지? 네가 뭐 때문에 못 풀었는 거 같아? 네가 뭐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푼 거 같아? 한번 보자. 우리가 동현이가 못 푼 게 뭘까? 그걸 나는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동현이 뭐 때문에 이걸 못 푼 거 같아? 앞에 식하고 뒤에 식을 관계 묻지. 그냥 바로 해버렸어? 그치. 이거랑 이거 관계를 바로 해버렸네. 그러니까 동현이 니는 이거는 틀린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거야. 평행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랑 평행하니까 이마의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2라는 거 알려주고 b만 찾으면 된다. 이런 걸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면 솔직히 말할게 동현아 되게 혼나야 돼. 알겠어? 지금 연습이니까 지금 말하는데 그거는 문제도 안 읽고 풀어 이런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또 질문. 이 학생들 안 하면 나중에 쌤이 책임을 못 져요. 너네 질문하세요 제발. 진우 질문 없어? 실력업이나? 오케이. 자 연습 문제 그러면 쌤이랑 몇 개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실력업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쌤이랑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38번 2차 함수의 최대값이 6이다. 뭘 알려준 거죠? 최대값이 6이다. 뭘 알려준 거지? 여기서 알려준 게 뭐지? 최대값이 6이다. A가 음수라는 거 알려준 거죠. 그래야지 2차 함수에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죠. 저걸 알려준 거예요. 맞지? 그럼 이제 y는 a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4x인데 완전 제곱이니까 더하기 4하고 빼기 4a니까 얘는 빼기 4a 더하기 a제곱 플러스 3a 되지. 맞지? 그럼 정리해버리면 얘는 뭐야? ab의 x-2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a. 그러면 x가 뭐일 때? 2일 때 최대값 a제곱 빼기 a. 이게 뭐야? 6이 돼요. 알겠니? 그럼 얘를 6을 만족하는데 그 중에 a는 음수를 답을 해줘요. 맞죠? 얘를 만족하는 답 중에 3하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가 답이라고. 3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왜 a는 음수니까. 알겠지? 자 이런 것도
그 쉬운 거죠. 자, 빨리 푼다는 건 추계 방정식을 바로 구해버리는 거죠.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 구하면 뭐야? 2a분의 8a니까 축이 뭐야? 4. 그러니까 꼭지점이 4, 뭐씩이라고 맞냐? 맞아? 그럼 주어진 범위에 꼭지점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a가 지금 음수니까 1에 생겨. 근데 꼭지점 여기가 4가 여기 있어. 맞지? 그럼 1하고 3은 여기 있는 거네. 맞지? 그럼 1을 넣었을 때는 최소값이 되고 3을 넣었을 때가 뭐가 된다? 최대값 된다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민준아 저 전원 좀 꺼줄래? 아니 야 그거 끄면 불이 꺼져. 몰라 저 수업 안 하고 싶어? 왜 불을 꺼? 자 140번은 야 140번 쌤이 팁 좀 이야기해 줄게. 공통 부분이 결국 뭐죠? x제곱 빼기 2x잖아. 이걸 t로 치환해서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답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지? 맞지? 근데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상수 차이 있잖아. 그럼 요거는 제곱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요걸 t로 전체로 치환하는 게 더 훨씬 편할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요 빼기 1까지 t로 보는 거야. 그럼 저 식은 그냥 바로 뭐야? t제곱 빼기 2에 t 플러스 1이 되어버리잖아. 넘어가 버리면. 맞지? 그 다음 플러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범위 찾아서 구하면 완전 제곱식을 한번 할 필요 없으니까 편하지. 솔직히. 알겠니? 그거는 내가 알려주는 그냥 팁이야. 굳이 저래 나는 저게 안 떠오른다. 난 저래 안 하고 싶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좀 팁이니까. 대신 얘는 얘를 t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t의 범위는 다 1보다 작겠죠. 너네가 구하는 원래 t의 범위보다. 아이고 여학생들 겁난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수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다 빠빠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못 때리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데. 자, XY가 실수 조건이야. 그래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뭘로 만든다? 완전 제곱식. 그럼 2배의 x제곱 빼기 2x 완전 제곱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빼기 2. 맞지? 그 다음에 3배의 y제곱 플러스 2y 완전 제곱식이니까 1. 플러스 3이니까 빼기 3. 그럼 뒤에 숫자 10 여기 붙여버리는 거지. 맞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뭐야?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3배의 뭐야? y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되겠네. 맞지? 맞지? 양수 완전 제곱 양수 완전 제곱이니까 얘는 5보다 크거나 같겠죠.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5가 될 거고 그때 x는 뭐죠? 그때 x는 뭐지? 1 y는? 마이너스 1 그렇게까지 찾을 수 있어. 알겠지? 정말로 부탁하는데 이 문제는 제발 풀어. 제발 이해하세요. 알겠죠? 제발. 알겠지? 활용 문제는 진짜 못 풀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잖아. 숫자가 커.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0을 묶어내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170에서 17에서 먼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100 곱한다. 이래 풀어야지. 여기서 완전 제곱식 바꾸면 진짜 힘들어. 알겠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활용 문제는 자, 옆에 한번 적어놓을까? 활용 문제는 숫자가 뭐야? 대부분이 크다고 알겠니? 활용 문제는 숫자가 대부분 뭐야? 대부분 크다고. 대부분 크므로 공통 약수는 묶어서
최대한 간단한 수로 계산 연습을 하세요. 이 자체로 만약에 풀어버리잖아. 알겠니? 이 자체로 만약에 풀어보면 답은 나와. 답은 무조건 나올 거야. 알겠니? 근데 답은 나오는데 실제 시험 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럼 이 한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다면 그냥 마이너스 200을 묶어내서 x제곱 빼기 8x 한 다음에 이걸 완전 제곱식 바꿔서 더하기 16. 그러면 빼기 3200이니까 더하기 3200에 빼기 1700에서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풀든지. 그럼 얘는 최고차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왜? 인마의 보완 최소값에서 이거 곱하니까 이건 최대값이 된다고. 알겠니?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죠. 알겠지? 꼭 적어놓으세요. 이건 알겠지? 네.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분명히 말하지만 풀릴 거야. 어렵지도 않고 풀릴 건데 시험 칠 때 애들이 틀려. 왜 틀리냐면 대부분 숫자가 커. 절대로 작게 안 나와. 알겠니? 근데 그 큰 숫자인데 그 큰 숫자를 그대로 풀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 알겠니? 복잡보다는 계산도 사실 안 복잡해. 근데 중요한 건 동현이가 나보다 연산이 빠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산에 괜히 연산이 자신 있어. 계산에 엄청 자신 있어. 그래서 나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잘 풀려. 그럼 해도 되는데 그냥 너무 안타깝게 틀리지는 말자고. 우리가 모두 다. 알겠니? 별표 143번들 진짜로. 와, 이걸 다 맞췄단 말이야? 이 진짜 어려운 문제야. 자, 요거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 2차 함수인데 x 말고 미지수가 있잖아, 맞지? 그치? 그럼 저는 미지수 값에 따라 저 2차 함수는 달라진다 이거. 그럼 일단은 저 a 있죠, 얘들아. 저 a 신경 쓰지 말고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고치자. a를 신경 쓰지 말고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고치자. 그럼 얘는 빼기를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2ax. 완전 제곱식 하려면 a제곱이 되고, 맞지? 빼기 a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 더하기 4a 빼기 1 이렇게 될까 아이가?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빼기에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이라고. 알겠니? 알겠지? 여학생들하고 그 진호, 민준이, 동영이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여학생들하고 장동현은 이 문제는 꼭 풀 줄 알아야 된다. 요 문제 나오면 진짜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려. 진짜 농담 아니고. 알겠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의 최대값이라는데 최대값을 FA라고 했잖아, 맞잖아. 그러면 얘는 실제 최대값은 마이너스 A, 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이라서 그때의 최대값이 요게 FA라고. 알겠니? 문자로 돼 있는데 이거라고.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요게 0 될 때 요게 최대값이잖아, 맞지? 그게 새로운 또 함수가 되는 거야. 그게 또 새로운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냥 금방 끝나는데 그게 또 새로운 함수가 된다. 알겠니? 그럼 이제 이거는 FA라는 그 자체가 뭐야?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함수가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게 X라 생각한 다음에 최소값 구해도 되고 아니면 A 자체 구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좌표평면 그리면 이게 무슨 축이야? 근데 이건 X축이 아니고 A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FA축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요거 이해되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꼭 풀어봐봐, 알겠지? 오케이? 자, 쌤이 여기서 문제 하나를 만들게. 지금 5분 줄 테니까 풀어보자, 알겠지? 문제 하나를 만들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요거는 이제 심화시킬 거야. 요 문제의 심화야. 알겠지? 자, x가 0부터 2 사이일 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ax 플러스 4a 더하기 빼기 1의 최대값을요. 최대값을 fa라 할 때 fa의 최소값을 구하여. 문제가 조금 다르죠. 문제가 이 범위에서 뭐가 생겼죠? 여기에 뭐가 생겼죠? 얘들아? X 범위가 생겼죠. 그럼 이게 난이도가 극상으로 올라가. 난이도가 극상으로 올라가. 알겠니? 이거 한번 풀어봐봐. 지금 한 5분 정도 줄게. 자, 풀이 한번 해보자. 자,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똑같거든.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y가 빼기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1까지는 똑같아. 그럼 위로 볼로 가니까 그래프가 이래 생길 거야, 이거. 맞지? 꼭지점이 뭐야? a 빼기 a의 제곱 빼기 4a 빼기 더하기 1인 것까지는 똑같아, 얘들아. 근데 아까 이 문제는 얘가 실수 전체라서 그냥 이게 최대값인 거야. 근데 얘는 범위가 있죠. 범위가 있을 때는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심한데 이름을 적으면 꼭지점이 문자고 꼭지점이 을 모르고 지금 모르죠? 맞죠?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야.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모르고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 문제야. 이름도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지점 모르고 꼭지점을 모르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 근데 얘는 범위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 0부터 2라는 범위가 여기 있다면 이게 0이고 이게 2라면 그때는 이게 최대가 아니고 이게 최대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A가 만약에 2보다 크다면 그때는 이게 최대값이 되버린다.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아니고 F2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는 A가 0과 2 사이에 있다면 A가 0과 2 사이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1인데 이게 0과 2 사이에 있다면 그때는 요게 또 최대값이 돼요. 이것처럼. 그럼 그때의 최대값은 그냥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되겠니? 꼭지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뭐야? a,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지금 0보다 많은 거죠? 작은 거죠? a가 0보다 작을 때죠? 맞지? 그때 이 최대값은 0을 넣었을 때 여기에 0을 넣었을 때 즉 4a 마이너스 1 이게 최대값이 돼. 그러니까 꼭지점을 모르고 범위가 이래 딱 있잖아. 그럼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때 범위 밖에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세 번 구분해서 풀어야 돼. 이 정도 시험 나오면 애들 진짜 다 틀려. 농담 아니고. 알겠니?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좋아. 네, 근데 저거 3번에 응. 4a 마이너스 1이면 어. 그 저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근데 우리는 이 범위에서만 생각할 거잖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잖아.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아. 요 부호를 좀 바꿔야 되겠네. 여기 빼기 4a로 해야지 답이 나와. 빼기 4a로 해야지 답이 나와. 빼기 4a. 그럼 요거는 뭐야? 빼기 4a 빼기 1이니까 빼기 1이니까 얘가 0보다 작잖아. 그럼 0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값이지. 부호는 좀 바꿔야 돼. 이해돼? 그럼 먼저 좀 지우면 얘를 좀 지워서 보면 너 필기 다 했니? 필기 빨리 하고. 동현이 거의 풀었는데 쌤이 숫자 잘못해갖고 답 안 나온 거 아이가? 저거 이렇게 세 나누긴 했는데 오 잘했네. 그러니까 이 세 개 나눠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지점을 모를 때는 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 그럼 동현이는 맞춘 거네. 참고로 세 가지로 나눈 사람 손 들어봐봐. 진호 나눌 생각했어 못했어? 요거 생각해야 돼.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 꼭지점이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요 범위 밖에 있을 때, 요거보다 작을 때, 클 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 어제 선물 받았다? 고3한테. 어제 끼고 고3이 좀 사람 병신 취급하네. 이제 자 그럼 다시 풀게요. 그래프를 여기 그릴게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알겠죠?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뭐야? a,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럼 첫 번째 범위 a보다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크면 여기에 2가 있어야 될까 얘가. 그럼 이때는 최대값은 뭐야? 그냥 f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2를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5가 된다. 맞지? 그럼 여기는 뭐야? 이 범위 안에서 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럼 얘는 계속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2일 때가 제일 클 거야. 맞잖아. 얘는 1차 함수잖아. 이게 엄청 무거워. 기구 수업이라고 해서 어제 30분
이게 1시간 끼고 수업을 하는데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 생각보다 이게 엄청 무거워. 집도 있어. 이게 집이야. 여기서 태어났대. 이게 알이래. 사람 병신 취급하네 계속. 그럼 그때는 얘는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언제야 뭐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 작을 때야. 그때는 최대값은 그냥 fa인 거야.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4a 빼기 1이야. 그럼 얘는 풀면 뭐야?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5잖아. 0을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이고 2를 넣으면 뭐야? b를 넣으면 11이니까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제자값이 마이너스 1인 거지.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 찾아야 돼. 이해되겠어? 이해돼? 좀 문제가 또 잘못된 것 같은데. 플러스 4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내가 문제를 바꿨으니까 얘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그럼 얘는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럼 이 범위에서 0을 넣으면 뭐야? 3이고 2를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2는 나중에 잠시만. 그럼 저기 2 넣으면 여기 2 넣으면 얘들아 미안하다. 문제를 여기에서 내가 바로 변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오류가 뜨거든. 그래서 문제 제대로 된 문제로 풀어줄게. 문제가 계속 오류가 떴네. 잠시만 문제를 빨리 찾고 풀자. 정석에 있거든 이 문제가. 문제가 오류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석을 다 알기 때문에 정석에 있는 문제 중에 개념을이 없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줄 거니까 알려줄 때 그냥 그때 판단하면 돼. 알겠지? 요 문제다. 요 문제. 자, 문제 이름부터 적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모를 때 범위가 있는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예요.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라고. 그럼 아까 개념을 본 거는 여전 꼭지점을 모른다는 관점은 똑같았어, 맞지? 근데 그는 범위가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는 실수 전체에서 그냥 꼭지점만 생각하면 됐다고, 맞지? 근데 그러니까 문제로 본다면
문제를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때 이 함수 y걸 뭐야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ax의 최대값을 구하라. 요 문제인 거예요. 요 문제. 자 일단 그래서 꼭지점 먼저 찾자. 꼭지점 먼저 찾으면 마이너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꼭지점이 뭐니까? 꼭지점이 a, 제곱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요 상황인 거지. 요게 a,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은 여기 있다고. 그럼 그때의 최대값은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최대값이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a 빼기 1이겠네. 맞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그때의 최대값은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요게 a, a 제곱인 것도 똑같은데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그때의 최대값은 f에 그냥 a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a 제곱이 되겠지. a 제곱. 그럼 세 번째. 얘는 이제 a가 뭐야? 1보다 클 때. 그럼 요렇게 생기면 여기가 a, a 제곱인데 a가 1보다 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지. 그때의 최대값은 f에 1 넣었을 때니까 뭐야? 2a 뭐야? 빼기 1이겠지. 맞냐? 그럼 이제 FA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FA는 A가 빼기 1보다 작을 때는 이 마이너스 2A 빼기 1이라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A 제곱이라는 뜻이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A 빼기 1인 거라고. 그 답이 이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이게 답이야. 이게 답. 답이 이거야. A로 이루어진 답이. 답이 저렇게 A로 이루어진 게 저게 답이야. 요게 답이야. 다시 뭐 A를 찾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이게 답이야. 요 정도 수준 나오면 진짜 어렵죠. 그럼 또 반대가 있어. 범위를 모를 때 꼭지점은 아는데 범위를 모를 때. 요게 첫 번째 거야. 답은 이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나오면 당연히 무조건 어렵죠. 지금 답이 이거라는 거 이해되니? 민준이도 답이 저걸로 할 거라는 거 이해되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지운다. 스탑 할게요. 스탑 하시고 자 봅시다. 자 2번은요. 2번은 꼭지점은 알던데 범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어디 갔냐? 2번은 범위가 문자죠. 범위가 문자인 이차함수의 최대체수. 난이도가 어떤 게 어려울까 모르는데요. 사실은 난이도가 이게 훨씬 어려워요. 이건 쉬워요. 그냥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때, 이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얘는 문제를 먼저 적으면 문제는 x가 a보다 큰데 이차함수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5의 최대체수예요. 최대체수. 최소값을 물었지. 최소값. 쌤은 지금 계속 최소값, 최대값인데 이거는 부호가 이게 음수가 되면 다시 최대값이 되니까 뭐로 나올지는 모른다고 알겠니? 그럼 먼저 이차함수에 먼저 꼭지점부터 찾아버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얘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2,1이라고. 그럼 얘는 A가 2보다 작을 때 A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먼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2,1인데 A가 여기 있는 거야. 최대값을 찾으니까 R이 못 보게. 아 맞네. 왜 이러지? 그렇지. A가 2,1이 여기 있는데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때 이마의 최소값은 F2가 되고 그게 1인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A가 얘는 2보다 뭐 할 때? 클 때 이래 될까? 이거 맞지? 맞잖아. 그럼 2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래 돼 있으면 요게 2,1인데 요게 2,1인데 A가 여기 있다고. 그럼 얘는 1에 가기 때문에 맞지? 인마의 최소값은 FA가 돼요. 그럼 F에 A를 넣어버리면 얘는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근데 어차피 여기 넣으면 되니까 A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 맞잖아. 근데 A가 2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는 크게 나왔다. 맞지? 그럼 여기서 아무리 작아도 얘는 1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답이 나오죠. 이땐 최소값은 1이 되겠죠. 이때는 항상 1이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1. 알겠니?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여튼 요 두 가지 문제가 요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상황범에서 말할게요.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최대 최소 다 찾는 경우도 있거든. 힌트로만 주면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A,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범위가 여기서부터 몇 가지인데 이게 0부터 만약에 4까지를 하자. 그러면 이 최대 최소는 다 찾는데 최소는 이거인 거 확실하지. 근데 최대는 이게 최대일 수도 있고 이게 최대일 수도 있지. 맞지? 그럼 이 0부터 4의 중점이 뭐가 되지? 2죠.
그 A가 이쪽으로 꼭지점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요게 최대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 꼭지점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요게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제 이 범위의 중점에서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요 정도 나오면 그건 진짜 어려워. 알겠니? 일단 이 두 개라도 좀 이해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두 개 문제 풀리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할 거야. 그 테스트 되고 다 풀리면 이제 이 문제도 한번 풀어줄게. 알겠죠? 하여튼 범위가 문자거나 꼭지점이 문자이면 꼭지점에서 최대가 최소가 된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다른 점에서 최대 최소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처음 이 동현이가 범위를 나눠서 푼 거 정말 잘했고 그러니까 동현이 범위를 딱 나눠서 푼다는 걸 알았잖아. 그거 진짜 잘한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문자거나 범위가 문자거나 꼭지점이 문자 꼭지점이 문자여도 범위를 나눠야 되고 범위가 문자여도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냐 범위 밖에 꼭지점이 있냐 또 나눠서 풀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동현이가 그래 나눠서 푼 거 쌤이 알려준 다음에 민준이는 요렇게 푼 거 정말 잘했고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야. 야 한번 물어보자. 이 정도 수준 나오면 애들이 몇 명 맞출 것 같아? 이게 만약 시험에 나왔다. 7명. 진짜 1등급은 맞죠. 이거는 당연히 요번 시험 범위에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문제일 거야? 제일 마지막. 그게 제일 마지막 문제. 2차 함수 최대 최소고. 네, 안 풀리던데요. 이게 이런 문제. 알겠니? 꼭 좀 기억해야 돼요. 문제까지도 적어줬으니까 꼭 기억해요. 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로 실력법 볼게요. 숙제는 RPM 다 풀었겠지만 RPM 다시 복습하기를 숙제로 하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도 복습하기로 할게요. 알겠죠? 숙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뭐지? 목요일날 숙제를 엄청 많이 드릴 거거든요. 포인트물 한 10장 이상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명절 쌤 세뱃돈이에요. 쌤 세뱃돈은 항상 수학 문제로 드리거든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죠. 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근데 뭐가 있지? 절대값이 있지, 맞지? 얘들아, 근데 원래는 이 식은 오래 생기거든. 요거 꼭 적어넣어. 근데 절대값 x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걸 꼭 좀 적어넣어. 자, 그럼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야 돼.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고요. 그래서 꼭지점 찾으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일 거고요. 맞지? 그 다음 얘는 y는 x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예요. 맞니? 그럼 이 친구는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더하기 1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꼭지점이 2,1인데 꼭지점이 2,1인데 얘는 x가 0보다 클 때만 적으라니까 y좌표는 5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 요쪽만 딱 그려진다. 요게 1번 그래프. 알겠니? 그럼 2번 그래프는 뭐냐면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2,1이 돼서 여기가 절편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얘는 맥도날드가 간판이 뒤집어져 버렸어. 바람 불어갖고. 미안해 헛소리해서. 최고창이 양수면 맥도날드, 음수면 맥도날드 된다. 최고창이 음수면 이래 생기기 때문에 맥도날드 되면. 알겠니?
그래서 참고로 요 그래프를 엄청 빨리 그리기도 된다고. 빨리 그리기. 엄청 빨리 그리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 x에만 뭐야? 절대값 있는 거 엄청 빨리 그리기. 알겠니? 엄청 빨리 그리기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이차함수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면 x 양의 부분은 음의 부분 지우고 양의 부분만 그린 다음에 얘를 y축에 대칭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만 그린 다음에 얘만 x가 0보다 큰 거 그린 후 y축 복사해버립니다. 대칭 복사. 쌤이 복사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대칭한다면 애들이 이 생각 많이 하거든. 이래 그린 다음에 대칭하다면 지우고 이쪽으로만 이래 그려버린다고. 얘는 원래 그림은 뭐 하고 얘들아 놔두고 그 다음에 복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쌤 그렸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빨리 푸는 친구는 이래 그려본다고.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그냥 2, 어디를 지나고 1을 지나고 y절편 5니까 이래 그려질까 아이가? 맞지? 근데 x 음의 부분 뭐하고? 지우고 그럼 요거 대칭시키면 2,1이 어디로 가겠니? 마이너스 2,1로 갈까 아이가? 그래서 그래프 요래 그리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질문은 뭐죠? 빼기 4에서 더하기 4까지의 최대 최소물은 거죠. 맞죠? 근데 참고로 있잖아. 내가 이 그림 잘못 그렸거든. 왜 잘못 그렸냐면 요 간격이 몇이야? 그럼 요까지 간격도 몇이야? 그럼 4는 5에 위치할 거라고. 이게 4고 이게 빼기 4. 그게 이차함수의 대칭성의 마법이라고. 요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럼 1에서 5로 4만큼 플러스 됐잖아. 그럼 얘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잖아. 여기서 4만큼 더해지니까 요 점이 딱 비한다고. 실제로 한번 4 넣어봐. 16 빼기 16 더하기 5니까 4잖아. 5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마의 그림은 요렇게 되는 거지. W가 되겠네.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되겠니? 5. 그럼 최대가 나오는 x값은 그림상으로 보면 몇 개 있지? 마이너스 4랑 0과 4가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는 x값은 세 군데에서 나온다고. 알겠니?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겠니? 최소값은 1이겠지. 그때 x는 2랑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그럼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 합치라 했으니까 답은 6. 알겠니? 나눠서 한 것도 잘했어. 근데 이 문제가 1등급에는 그냥 보자마자 뭐야? 이거 그린 다음에 지우고 대칭. 그래서 여기 2, 마이너스 2. 요게 두 칸이니까 똑같이 여길 거다. 찾으면 제일 잘했고. 그래 안 찾아도 돼. 그냥 4 넣어. 4 넣으면 5잖아. 근데 얘도 5잖아. 그러니까 4가 여기 있구나. 1 찾아도 상관없어. 알겠니? 근데 이차 함수는 아주 재밌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 요 점이 만약에 3,2야. 근데 요 점이 만약에 0,7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y좌표가 7이야. 그럼 요 점은 뭘까? 6이 되겠지. 이거 이해했으면 대박인 거죠. 왜냐면 똑같이 여기서 3칸 떨어졌는데 7이 됐다면 여기서도 3칸 떨어져야 된다. 무조건. 알겠니? 그렇게 풀면 정말 작은 거예요. 자, 1번 문제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 1번까지는 쉽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1번 문제를 이렇게 푼 친구는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라고. 알겠지?
저녁 먹었니? 다들? 안 먹었니? 한 끼. 한 끼 먹었어? 그럼 괴롭혀야지. 나도 못 먹었어. 불쌍하게도. 불쌍하게도 나도 못 먹었어. 요 그래프는 0,3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니까 얘는 맥도날드가 된다고. 최고차이 없으니까 얘는 맥도날드가 된다고. 1,4를 지나면서. 알겠니? 얘 같으면 맥도날드가 되겠지. 맥도날드. 맞죠? 맥도날드. 난 맥도날드 진짜 많이 먹거든. 근데 미라는 12시에 문 열는데 그거밖에 없잖아. 불쌍하게도. 퇴근할 때 너무 배고파서 드라이빙 스루 한 다음에 집으로 가거든. 와, 퇴근할 때 너무 미칠 것 같아. 쌤은 그 뭐지 1시부터 11시까지 쉬는 시간이 한 타임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뒤질 것 같아. 자, 150번보다 최고 차항 계수가 A인 양수다. 그럼 뭐죠?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일단 판단하고 가는 거죠. 맞지? 그때 이차함수와 직선에 만난 두 점의 x좌표. 그러면 얘는 이차함수 fx는 a배 x의 제곱 플러스 b배 x 더하기 c가 되고 직선이 뭐야? a 더하기 120이지. 맞지? 그럼 얘는 뭐야? a배 x의 제곱 더하기 b배 x 더하기 c가 4a의 x 빼기 10 이렇게 될 거고 맞지? 맞지? 그럼 넘어가면 a 배 x의 제곱 b 빼기 4ax 10 플러스 10이지 0 맞지? 이 방정식에 두 분이 1과 5라고 맞지?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a로 해서 뭐야? x-1, x-5 요래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쌤이 원하는 풀이는 아니겠죠. 쌤이 원하는 풀이는 분과 계수의 1 더하기 5가 마이너스 a분의 뭐야? b 빼기 4a. 쌤이 원하는 풀이는 이거겠죠. 맞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b 빼기 4a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일단 두 분의 곱 근각에 처리하면 a분의 10 플러스 10이겠네요. 그럼 c는 5a 빼기 10이에요. 맞지? 그럼 이제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필기 빨리 하시고요. 쌤이 원하는 풀이는 이겁니다. 1에 풀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요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a배 x의 제곱 마이너스 6a배 x 더하기 뭐야? 5a배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6a가 된다면 똑같이 a는 마이너스 2a 나오죠? 그 다음에 5a가 10 플러스 10이라면 c는 5a 마이너스 10이라고 똑같이 나와요. 알겠지? 1회 풀어도 상관없다고 알겠지? 하지만 이렇게 풀었다는 말은 뭐야? 나 이차 함수도 근각의수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가 되는 거잖아. SM은 요래 풀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2차 함수가 여러분 2차 함수가요.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네임드 펑션이라 하거든요. 네임드 펑션. 그 말은 뭐냐면 이름이 있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함수에서 이름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미 연구될 건 연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뭐 10차 함수 배우지는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100차 함수 이런 거 안 배우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왜 배우면 얘는 연구될 건 연구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야. 그 말은 2차 함수의 성질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들이 모든 수학자들이 연구를 끝내놨다는 거야.
그 중에 우리는 일반 보편적인 거 몇 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일반 보편적인 것만 설명이 됐잖아. 근데 선생님 가끔 문제 풀 때 이런 거 설명해 줄 때 쌤이 딱 신기한 거 알려주잖아. 그거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연구가 끝난 거라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그 실력은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네임드 펑션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수투 수투 배우면 3차 함수 배우거든요. 3차 함수도 엄청 중요한 성질들이 많아요. 근데 교과서에는 없어요. 왜냐면 성질들 안 쓰고 2차 함수도 사실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뭐야 인수분해해서 계속 풀어도 되잖아. 맞지?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게 이런 거 네임드 펑션, 그러니까 연구가 이미 끝난 함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연구가 끝났다는 거는 쌤이 만약에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축에관해서 야는 대칭이니까 요 거리가 3칸이면 요거도 거리 3칸이야지 값이 같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연구가 끝나지 않은 거라면 만약에 여기가 1,3이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2,5야. 그럼 여기는 0,5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2차 함수는 이 축에관해서 뭐야? 대칭이라는 게 연구가 끝난 거라 이거. 그럼 우리는 그 대칭성을 써서 문제를 바로 풀어버려. 근데 실제 너네가 문제 풀거나 답지에 보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안 풀어놨잖아. 그럼 왜 답지에는 그런 대칭성으로 안 풀어놨냐면 솔직히 말해서 어렵거든. 그렇게 푸는 게. 알겠니? 쌤 수업은 내 스스로도 인정해요. 프라이드가 있다는 인정도 하지만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내만치 공부해야지 대학 갈 수 있어요. 괜찮은 대학교. 알겠니? 답지풀이랑 쌤풀이랑 많이 다르죠. 솔직히 답지 본 적 있죠? 제 풀이랑 답지풀이 비슷해요. 다른 거 좀 몇 개씩 있죠? 전혀 없나요? 답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 좀 있죠? 그게 결국은 연구가 끝난 부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연구가 끝난 거. 그러니까 그 연구 끝난 거는 쓰시라고. 너무 도움 될 거니까. 으씨, 지 아프다. 아까 B가 뭐였지 얘들아? B가 뭐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x가. C가 뭐였지? 5a 마이너스 10. 그렇죠. 먼저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럼 먼저 A를 묶어내자. A를 묶어내면 x제곱 빼기 2x. 얘는 묶어낼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면 어차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럼 플러스 A니까 빼기 A 더하기 5A 빼기 10이겠죠. 그럼 먼저 이 식은 A는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4A 빼기 10이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는 먼저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가면서 요 점이 뭐야? 1,4A 빼기 10이 되겠죠. 맞지? 그럼 1과 5에서 최소값이 이게 최소값이겠네. 맞지?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8이 돼. 그럼 요게 2가 돼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이네. 그러면 1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50. 자, 나머지 문제도 풀어줘야 되는데 딱 한 문제만 풀고 갈게요. 알겠죠? 다 풀어드릴게요. 다 풀어드리는데 아마 질문 꼭 할 게 52번 아니면 53번이죠. 몇 번 풀어드릴까요? 한 문제만 딱 풀고 갑시다. 몇 번 풀까요? 진호 몇 번 풀죠? 53번. 자, 53번 풀고 마칠게요. 53번은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만 이해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한 점 P에서 X축에 평행한 적선을 그었어. 요 만난 점 Q인데 이 PQ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결국 PQ의 길이잖아. 그럼 P의 좌표를 쌤이 어떻게 잡냐면 P의 좌표를 A,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잡아. 알겠니? 그럼 Q의 좌표는
Q의 Y좌표가 뭐가 되겠니? Y좌표가 A 그렇죠. A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그럼 X좌표는 여기 넣으면 되잖아. 이게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려면 X는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좌표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 0이라는 거고요. 요 좌표가 A, 0이라는 거지. 그럼 거리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에서 빼기 A 이거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의 최소값. 그럼 정리하면 얘는 A제곱 2A에서 A를 뺐으니까 A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럼 얘는 A로 이루어진 식의 아래로 볼록한 식이니까 얘는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니까 4분의 15가 되겠죠. 최소값은 4분의 15가 되겠죠. 알겠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숙제는 복습 열심히 해요.